킥보드를 타고 사고를 낸 것도 아니에요.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사건은 킥보드를 타고 무면허로 음주운전했을 때 과연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실제 작년 가을 겨울쯤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A씨가 2019년 10월경에 새벽 1시에 서울 강남구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 360m 정도를 킥보드를 운전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면허가 일단 없었어요. 원동기장치 면허가 없었고, 두 번째로는 음주 운전을 한 거죠. 그래서 0.112%면은 면허 취소가 바로 나오는 정도의 알코올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면허가 없었던 이유 자체가 음주운전을 2번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걸로 보여요. 2018년에 음주운전을 해서 150만 원의 벌금을 받으셨고, 2019년에 또 음주운전을 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징역 6월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아서 징역을 가지 않으신 거죠. 2번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로 이제 킥보드를 운전을 무면허로 음주운전으로 한 거죠. 킥보드는 근데 자동차가 아니니까 음주운전에 해당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상 보면은 단순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전거까지도 자동차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사고를 낸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걸린 거예요. 판결문상으로는 사고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지 않은 걸로 보여요. 이 경우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으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반복 음주운전이라는 죄가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면허 운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반복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꽤 형벌이 센 편이에요. 반복이기 때문에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 변호사가 변론을 잘 한다고 하면은 1,0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법원에서 양형을 내릴 때 이분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사정과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들을 살펴볼게요. 불리하게 적용할 사정으로는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음주 수치가 0.112%로 이미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정도의 강한 알코올 농도였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전에 이미 징역 6개월이 나왔음에도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를 받았어요. 이분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걸렸나 봐요. 다수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라고 법원에서 얘기를 하면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판결문상 얘기하는 게 징역형 실형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 것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전동 킥보드가 음주운전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포함되는지, 자동차 등이라고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가 포함이 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전동 킥보드라는 것은 이미 법령이 생긴 이후에 전동 킥보드라는 게 등장을 했죠.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예상되지 않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만큼의 위험성이 있는 물체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사정들.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A씨의 범죄에 대한 의사가 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술을 먹고 타면 안 된다, 내가 면허가 없는데 타면 안 된다 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해볼래? 라고 하는 것과 너 면허 없지만 킥보드 한번 타볼래? 라고 하는 거는 너무 큰 차이가 느껴지는 게 우리의 법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가장인 것 같아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조금 좋지 않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생각보다 가정 환경들을 많이 고려를 해요. 그래서 한 가장이 만약에 징역형을 살게 되면은 의도치 않게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가장이 돈을 벌어와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사실 죄가 없잖아요. 법원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주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죄가 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좀 형량을 줄인다거나 징역형을 최대한 벌금형 쪽으로 대체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는 그런 사정들도 참작을 해서 벌금형이 선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태껏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킥보드를 한번 무면허로 술을 먹고 킥보드를 몰았다가 1,00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높은 액수로 보이지만 사실 반복 음주운전이라는 법조문을 봤을 때는 이 사건에서는 가장 최선의 결과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 사건 변호인이 굉장히 잘한 것으로 보여요. 어떤 면이 잘했는지를 봤을 때 정형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막말로 친구들한테 킥보드 너 타볼래? 라고 했을 때 누구도 이게 범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게 지금의 킥보드에 대한 국민 법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주지시키는 게 이 재판의 핵심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킥보드를 면허 없이 탔다고 해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기에는 아직은 킥보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자리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도기를 거쳐서 나중에는 형량이 분명히 올라가거나 아니면 킥보드에 한정하는
킥보드를 위한 법조문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사건을 맡았다고 했을 때도 국민 법감정이 아직 킥보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이거를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판사님들한테 충분히 전달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김변이었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사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